다섯 번째 어근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르케라고 읽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제 이게 그리스어에서부터 온 어근이기 때문인데 그리스어로 아르케는 이제 통치 질서, 정치 질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어떤 정치적 본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룰, 지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.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은 monarchy, 모노라는 거는 하나를 뜻하는 거죠. 그래서 혼자서 지배하는 정치는 군주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단어는 anarchy, A라는 것은 여기서 부정의 뜻이죠. 그렇기 때문에 통치 질서가 없는 상태, 무질서 상태 이렇게 되고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는 아나키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아나키가 되겠습니다. 무정부주의 이렇게 된 것 같고 세 번째 단어는 hierarchy. 여기서 hier이라는 거는 신성하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적 계급, 정치 질서,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밑에 귀족이 있고 뭐가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계급이 나눠진 거는 그런 건 정치 질서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성한 것이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편향적인 의견이 좀 들어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. 신분적 계급, 이건 성스러운 것이다. 이런 생각인 거죠. 어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뜻은 chief, 어떤 주요한 이런 뜻이 되겠는데 첫 번째 단어 architect. 여기서 tect라는 거는 build, 짓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잘 짓는 사람들, 첫 번째로 짓는 것들, 그런 건축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단어는 archangel인데 이건 말 그대로 대천사, 웃뜸 가는 천사 이렇게 되겠죠. 세 번째는 이제 old, 오래된이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단어 archaeology.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 될 것 같고 archives, 이거는 말 그대로 옛날 기록들을 보관하는 것, 기록여란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해석으로 넘어가서 12년 6월 18번입니다.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뭘로 구성되어질 수 있냐면 mutual aid, 어떤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원조의 상태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거 좀 멋있게 표현하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, 즉 서로 적대적인, 그러니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서로에 대해서 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법이라는 지배의 부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whatsoever라는 거는 whatever 이런 뜻이 되고 그 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법의 어떤 질서나 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. 무정부 상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와서 16년 6월 34번입니다. 원주민들은 보는데 그들의 주위 환경에 대한 관계를 뭘로 여기냐면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 했죠? 뭐로 여기냐면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연속체로서 여긴다라는 거예요. 원주민들은 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나는 이제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로운 연속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. 뭘 통해서 어떤 위계적인 토템은 말 그대로 어떤 자연물을 가지고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. 예를 들면 곰 토템, 호랑이 토템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조상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 조상은 곰족이야, 내 조상은 호랑이족이야 이런 것들, 그런 토템, 그런 토템의 위계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을 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년 11월 34번입니다. 이러한 문화적인 재활용이라는 것은 뭘 뜻할 수 있냐면 대절을 뜻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뭘 뜻하냐면 인간의 뇌라는 것의 기능적 설계라는 것, 건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. 그러는 것은
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복잡한 혼합으로부터 온 것이다. 뭐와 뭐의 생물학적이면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제한 사항들의 혼합.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. 즉 생물학적인 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은 후천적인 것이죠. 그래서 그것들의 혼합으로 인해서 인간의 뇌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건축이 돼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죠. 문화적 재활용이라는 게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년 6월 32번입니다. 학문적 고고학자들은 요구를 받아왔는데 뭐하도록? 수행하도록 그들의 연구와 발굴을 뭐에 따라서? 가설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문장 20년 9월 37번입니다. 여기서 대의는 뒤에가 what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물로 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그것들은 뭐가 아니냐면 촉진하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. 뭘 촉진하고 동기부여하는 거냐면 기록적 보존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. 그것들이 어떻게? 첫 번째 우선순위 경우로 첫 번째 경우로 이 기록적 보존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.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역은 스킬이나 크래프트, 어떤 기술을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아트가 나왔을 때 항상 예술, 미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래서 두 번째 artifact, 이거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공물체 이런 뜻이 되겠고, 세 번째 artificial, 기술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다음 네 번째 artisan, 이거는 기술자, 즉 장인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해석으로 넘어가서 18년 11월 29번입니다. 다소 믿을 수 없게 한 고고학자는 어떤 친구냐면 어떤 보물을 헌팅하는 회사, 보물사냥 회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고용을 받은 고고학자는 대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자,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고고학자들이 6달을 받는 한 뭐하기 위한 그 좌초된 인공물체를 선박이 이제 좌초가 되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6개월을 받는 한 뭐하기 전에 그 아티팩트들이 팔리기 전에 그것을 받는 한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상실되어진 안 한다, 상실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.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. 다음으로 넘어가서 20년 9월 32번입니다.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는 어디에 있는 발달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선진국에 있는 자연 서식지의 대부분들은 이미 대체가 되어졌다. 뭘로? 어떤 형태의 인공적인 환경으로 대체가 되어졌다. 그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대량 생산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둔 인공적 환경으로 대체가 되어졌다.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.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7번째 어근은 에스터가 되겠는데 이 A가 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별이 되니까. 그래서 첫 번째 단어 disaster, 말 그대로 별이 떨어지는 거니까 천재지변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astrology, 이게 점성술인데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로직이 붙으면 이제 이론, 논리 이런 뜻이 돼서 학문이라는 뜻이 되잖아요. 그럼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을 연구하는 학문은 천문학이 되겠죠. 근데 왜 이게 점성술이라는 뜻이 붙었냐면 단어가 만들어진 시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점성술이 먼저 생겼겠어요? 천문학이 먼저 생겼겠어요? 어떤 망원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천문학은 나중에 생겼겠죠.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가장 과학적인 것이 점을 보는, 별을 보면서 뭔가 점을 치는 그런 점성술이 좀 더 이론적이고 과학적이었던 거라고 그
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. 그런 인식이 이 단어에도 역시 엿볼 수 있는 겁니다. 위에서 봤던 hierarchy 같은 것처럼. 그래서 astrology가 점성술이 되는 거고, 세 번째 단어 astronomy가 천문학이 되는 거죠. 별을 연구하는 학문. 그 다음 네 번째 astronaut, 우주 비행사란 뜻입니다. 그러면은 해석으로 넘어가서 19년 11월 24번입니다. 자, 한편 반면 우리는 종종 예방하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. 대량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.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겠죠. 뭐 하기 위한? 어떤 잠재적인 상실을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한, 뭐로부터? 자연의 천재지변으로부터.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년 9월 21번입니다. 자, 또한 한번 개별적인 천문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그 천문학자들의 발견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뭐하지 않는 한 수세기 동안 걸친 망원경의 기술적 발달이라는 것과 계속해서 진화하는 어떤 우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다면 뭐 전에? 그 천문학자들이 있기 전에.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년 9월 46번입니다. 자, 이거 지금 분사구문이 보이죠? 완료 분사구문인데 다 필요 없고 능동으로 해석하라고 했죠. 이거 수동 아니라고 했죠?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걸음을 뗀 거죠. 어디로? 새로운 세계로. 그랬을 때 그는 이제 막 뭘 하려고 한다? 시작하려고 한다. 뭐를? 새로운 모험을. 그래서 그는 막 어디로 보내지려고 하고 있냐면은 그 자신의 내부 우주로 보내지려고 한다. 근데 그 우주는 동격 어떤 우주냐면 거대하면서도 탐험된 적도 없으면서도 때때로는 굉장히 무서운, 뭐만큼이나 우주 비행사에게 있어서의 외부 우주만큼이나 그렇게 1, 2, 3번 한 우주가 바로 되겠습니다. 그래서 A편 어근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.